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창업생활의 송과장입니다. 이 이삭 토스트의 대표님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토스트 업계는 뭘까? 요즘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딩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토스트 업계는 어딜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토스트 업계의 대표주자 에그드랍입니다. 에그드랍, 간단한 토스트라고 하기에는 양이 엄청 많죠. 내용물도 부실하지 않습니다. 안에 내용물들이 약간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에그 마요, 계란, 베이컨, 약간 느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에그드랍의 매력이에요. 2017년 말에 이 에그드랍은 브랜드 런칭을 했고, 그러다 2019년 각종 SNS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전국의 매장을 오픈시켜버립니다. 현재 매장 수는 제가 알기로는 230개? 24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는 토스트 업계, 샌드위치 업계에서는 공룡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한 둘리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에그드랍을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가맹비는 3천만원. 깜짝 놀랐습니다. 가맹비는 둘리가 아니에요. 공룡 기업입니다. 제가 알고 메이저 커피들도, 투썸 같은 애들도 2,500 정도 가맹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상당히 많이 받네요. 거기에 교육비 500만원, 집기 및 비품 2,300만원, 인테리어는 평당 350만원이니까 한 10평짜리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면은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 대박, 보증금도 있어요. 보증금 1,000만원입니다. 매장을 차리는데 1억 1,000만원 정도의 본사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브랜드로 보여집니다. 아참, 거기에 간판이나 가구는 별도예요. 더 들어갑니다. 역시 요즘 대세 브랜드답네요. 이건 임차 비용까지 하면 2억 5천 정도는 필요로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Anyway, 그렇다면 저는 궁금해집니다. 이런 브랜드를 하면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마진은 얼마나 남길래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오픈을 해야 될까요? 저 송과장의 주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20년 전체 매장당 평균 일 매출이 한 11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았거든요. 이 일 110만원 정도면은 월에 3천만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업종인데 생각보다 매출이 높아서 조금 놀랐어요. 이거는 매장당 평균 매출이니까 대형 상권이 아닌 중소형 상권에 오픈하시는 분들은 한 8에서 9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잘난 브랜드의 마진은 어떻게 될까요? 본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공급가는 약 40%에서 43%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란 가격이 요즘 등락이 심해갖고 마진, 공급률이 계속 변동된다고 합니다. 그냥 너프하게 43%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로얄티가 매출액의 3%입니다. 저는 이것도 놀랐는데 거의 원빈이에요. 한 발 더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광고비도 받습니다. 매출액의 4%의 광고비를 받아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받는 걸 보니까 뭔가 아주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로얄티와 광고비를 다 포함하면은 50% 영업이익이 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각종 인건비와 월세 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보면은 임대료는 매출액의 1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적정 인건비는 매출액의 15%, 풀 오토 기준입니다. 15% 정도 계산하시면 되고, 거기에 카드 수수료 3%, 기타 잡비를 매출액의 5% 정도 계산하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의 순 마진을 보이는 그런 업종이네요. 평균 매출이 3천 정도니까 다 제외하면은 순수익으로 500만원 정도, 풀 오토 기준으로 500만원 정도 순수익을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어떠신가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이걸 하면 조금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본사만 돈을 벌어가는 그런 브랜드로 보여지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송과장이 생각하는 이 에그드랍의 장점과 단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그드랍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 브랜드예요. 자, 에그드랍과 이삭 토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매니아층이 다릅니다. 주 고객층이 달라요. 정말 전혀 다릅니다. 이삭 토스트의 주 고객층은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로 다양한 게 이삭 토스트의 장점이에요. 에그드랍은 전형적으로 10대, 20대만 먹는 그런 토스트 가게입니다. 40대, 50대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그드랍은 10대, 20대가 모이는 상권에만 매장이 오픈됩니다. 학원가, 대학가, 스트리트몰 이런 데 많이 오픈합니다. 이런 10대, 20대가 중심으로 자리 잡은 그런 상권에만 오픈을 하다 보니
보니까 100%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에그드랍 가보시면은 주문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 키오스크예요. 물론 하시는 데도 있긴 한데 본사에서 원하는 방향은 키오스크입니다. 모든 주문을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매장의 직원들은 토스트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키오스크에 익숙해지고 있는 10대, 20대만을 타겟으로 해서 한 상권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100%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장 직원이 2명이면은 풀 오토로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인건비 시대에 매장 인원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런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에그드랍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자, 그럼 에그드랍의 두 번째 장점이에요. 바로 소형 매장이라는 거예요. 에그드랍의 최소 오픈 기준은 전면 3.5m에 10평입니다. 상권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보셨거나 매장을 구하려고 상권을 조금이라도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평에 3.5m 전면을 가진 매장? 세고 셌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상가들의 1층은 다 이 사이즈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 사이즈일 겁니다. 이 말은 현재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매물들이 에그드랍이 오픈 가능한 사이즈일 것이며 당연히 매물이 많을수록 가격은 저렴해지고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도 많아지게 돼요. 즉 매장을 구하는데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이즈라는 겁니다. 뭐 맘스터치다, 공차다, 요즘 잘 나가는 그런 브랜드들 다 20평대, 30평대 매장 이야기해요. 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두 칸 매장 구하려면 돈을 더 주고 매장을 빼와야 돼요. 아무리 지금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 에그드랍은 너무나 쉽게 좋은 가격으로 매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매장이에요. 이게 이 에그드랍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 에그드랍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단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올해 1월경에 이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점주님이랑 커피를 한잔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좀 유명 대학교 앞에 있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에그드랍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죽을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어요. 이분은 오토 매장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매출이 좀 잘 안 나오나요? 매출? 아주 잘 나온답니다. 손익? 만족하시대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일매출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5,000원짜리 샌드위치를 하루에 2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뜨거운 불판 앞에서요. 뭐 판매업도 아니고 요식업종이니까 그 정도의 대가는 당연한 거다? 그만큼의 노동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철판 앞에서 그 조금 굽는다고 힘들다고 낑낑거리냐? 치킨업종은 100도가 넘는 기름 앞에서 치킨을 죽어라 튀겨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천국 아니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치킨 업종 웬만한 브랜드들 1억 5천만 들이면은 메이저급 브랜드들 다 할 수 있어요. 비용 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그드랍 비용 2억 5천, 3억 우습게 들어갑니다. 웬만한 메이저급 요식업 비용만큼 들어가요. 근데 마진 구조는 요식업만큼 나오나요? 코로나임에도 배달이랑 포장이 가능한 업종이라 이런 마진 구조로 손익이 나는 거지 매출 20-30%만 빠져도 오토로 매장 절대 못 돌리는, 직접 운영해갖고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에그드랍의 첫 번째 단점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점입니다.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낮아요. 벌써 에그드랍에 유사한 브랜드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뭐가 원조인지도 모를 만큼 많이 나왔어요. 에그셀런트, 에그박스 등등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그드랍이 특별한 게 뭐죠? 가맹비를 3,000이나 받고 로얄티를 3%나 받고 광고비를 4%나 받는데 이 브랜드의 특별한 점은 뭐죠? 뭐 특허를 받은 소스가 있나요? 아니면 뭐 계란이 아니라 뭐 타조알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베이컨이 뭐 그냥 일반 베이컨이 아니라 제주도 흑돼지로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빵이 뭐 밀가루 빵이 아니라 쌀가루 빵인가요? 없습니다.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에그셀런트나 에그박스나 똑같아요. 경쟁사와의 차이점은 그저 원조라는 거. 이거 하나 차이가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과 경쟁사와 차이점이 없는 브랜드들은 금세 시들기 마련입니다. 한 6-7년 전에 유행했던 봉구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자튀김의 저렴한 안주, 스몰 비어를 컨셉으로 국내 시장을 강타했던 봉구비어. 엄청난 열풍으로 전국에 이슈를 만들었던 브랜드예요. 근데
이 브랜드가 특별했던 게 뭐였죠? 없습니다. 첫 번째라는 거. 결국에는 말자살롱이다, 봉주비어다, 달봉비어다 이런 유사한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쇠퇴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유사한 브랜드들끼리 매출을 나눠 먹으니까요. 이렇게 프랜차이즈임에도 특색이 없는 그런 브랜드들은 금방 유사한 브랜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원조보다 더 싸게,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금세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핫한 브랜드인 에그드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에그드랍 분명 좋은 브랜드예요. 그렇기에 지금 현재 에그드랍을 2개, 3개 이렇게 운영하시는 점주님도 계실 정도로 분명히 좋은 브랜드일 겁니다. 다만 제가 말한 이런 단점들이 커버가 된다면은 에그드랍만의 브랜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더욱더 좋은 브랜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슬기롭고 그리고 현명하게 창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